네, 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 감독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앞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우리 볼빨간 거북이 대표, 또 강산의 사랑방 대표 이태근 대표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북섬 쭉 한 바퀴 돌 건데요. 예.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이야기 해보시죠. 네. 이 웨이브파크 광장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3월 16일 전국 노래자랑 때문에 과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웨이브파크 광장 여기가 그 펜스가 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감독님이 그 펜스 철거시킨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관람차 이슈가 너무 큰 이슈다 보니까 예. 대관람차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당시에 건의를 했던 게 뭐냐면 네. 대관람차는 지어지지 않고 펜스만 있길래 예. 이 광장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일단 펜스 철수를 제안하고 건의한 겁니다. 예.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제 사실 그 감독님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제 공연장 하나가 없었잖아요. 네네. 공연장 하나 없는 상태에서 여기 대관람차 펜스까지 쳐져 있으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거북섬 해양 대축제 이렇게 했을 때 저기 지금 여기 야자 매트 위쪽에 벽돌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 쭉 관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 거북섬에서 어떤 축제를 해양 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거북섬에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이 그렇게 이제 공연을 치렀다라는 게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대관람차 부지를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라군 지금 현재 비어있는 그 공간을 매립을 해가지고 다양한 놀이시설 플러스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그 시흥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 축제의 도시를 만든다라고. 그런데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이, 그 다음에 놀이시설 하나 없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인위적인 공연을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지 상시적으로 이렇게 찾는 거북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북섬의 전문 공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공연할 수 있는 네.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스포츠 시설까지 결합을 한다면 다목적 복합 공간이 되겠죠. 네.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서울에서도 전문 공연장이 없어서 해외에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못 오는 그런 네.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 또 거북섬의 전문 공연장을 당장은 못하지만 한 3, 4년 건설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국노래자랑 이야기 나왔는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전국 노래자랑 사실은 네. 전국 노래자랑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네. 그런 방송인지를 사실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그냥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너무 좀 가볍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거북섬에서 어떤 이제 축제를 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 전국 노래자랑 하나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거북섬에서는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지금 이 장소가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네. 뭐 지금은 별빛공원이라 불리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 웨이브파크 야외광장이라고 했는데 네. 이 장소에서 열립니다. 노래자랑. 네. 노래자랑 아직도 접수 중인지 모르겠지만 네. 검색해 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3월 16일 전국 노래자랑 이후에 이제 여러 축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제 관련된 분들도 거북섬을 많이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저희 보니타가 바로 앞에 보이는 보니타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자까지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큰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거북섬에 가면 커다란 쇼핑몰이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르 매장 하나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축제도 많이 하고 바로 앞에 있는 보니타하고 스트리트바 광장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또 다양한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아무튼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근데 이왕 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 뒤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금 이렇게 뭐 공사장 시설물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뭐가 들어서는 겁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거북섬에서 한 10,000세대 정도, 10,000세대 정도가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한 3,000세대,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3,000에서 4,000세대, 그리고 지금 아파트 뒤쪽에 있는 누구나 주택 부지가 약 한 3,500세대, 이 정도에서 한 10,000세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면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주상복합 1, 2 이렇게 해서 작년 말까지 아파트 분양은 다 끝냈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오피스텔 분양을 남겨두고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거북섬에 상가가 많아서 난리인데 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또 상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또 분양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아직. 아직은 안 됐고요. 네. 그런 어떤 시장의 현황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주상복합 부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전체 이제 그 면적의 몇 프로 정도가 상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염려스러운 게 디오션 같은 경우도 상가가 뭐 2층까지 있어요. 2층까지 풀로 상가를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가 않죠. 지금 이번에 분양했던 게 한 4억대, 높으면 이제 5억대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실제 분양을 하려면 지금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7억, 8억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제대로 분양을 그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같은 84 타입이라고 해도 아파트가 한 5억이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억, 8억에 팔아서 오피스텔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 그 아주 그 인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또 상가에서 수익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를 좀 많이 배치를 했는데 좀 너무 많이 상가를 좀 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노래자랑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애초에 대관람차 부지인데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혹시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또 알리면 안 되니까 이 대관람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원플러스 쪽에서는 이 대관람차를 건축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이제 시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관람차만 짓는 게 아니라 또 밑에 상가를 또 3층 구조로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가 분양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건축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땅으로 그냥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분양주들이나 임차인들이나 또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만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했던 약속은 왜 못 지키느냐, 네. 이런 부분들 네. 어떻게 타개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공모 사업으로 분양을 하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분양을 하죠. 공모 사업을 공모 형태로 분양을 하는 대신에 땅값을 싸게 주고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수자원이나 시에서 자, 이거 웨이브파크 전체를 개발을 하는데, 웨이브파크, 그 서핑장, 파도풀장, 그 다음에 멋진 대관람차를 넣어라.
이런 요소가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 그러한 요소를- 조건이 그렇죠. 그 실행을 해야만이 그렇죠. 땅도 딱 싸게 이제 가져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였던 거죠. 네, 우리 보니타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스트리트 1, 2 원래는 필지가 한 15개 필지 정도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저것을 이제 필지 하나하나 쪼개다 보면 뭐 특색이 있는 건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딥다이빙 풀, 우리나라 최대 깊이 35m 딥다이빙 풀을 넣어라. 그 다음에 실내 서핑장을 넣어라. 이런 조건들을 시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들을 넣어서 어떠한 구조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원플러스 같은 경우도 대관람차를 분명히 넣는 조건으로 그 공모로 이렇게 싸게 땅을 가져가게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러는 게, 자, 과연 그런 약속을 안 지켰는데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약속을 안 지켰는데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싸게 땅을 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서 땅을 비싸게 판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 수분양자들, 특히 이제 보니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에 대관람차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가들을 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인들한테 그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야, 우리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못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자원이나 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모 사업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했던 사업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 행위를 하도록 아니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자, 저기도 이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분양 원가에 땅을 넘기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할 수 있는 사업자에. 근데 지금 뭐 훨씬 높은 가격으로 지금 여기 분양받은 대원플러스에서 가져온 가격에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더 비싸게 땅을 넘겼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오겠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땅을 넘긴다 그러면 시나 수자원이 대원플러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업체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관람차가 있냐 없냐, 저는 축제감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민감한 이슈였지 생각했는데, 저는 한물관 놀이시설일 수도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웨이브파크라든지 대관람차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수분양을 받고 상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이 가득한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시나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가 또 할 역할은 있을까요? 역할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역할을 해줘야죠. 네. 역할을 해줘야지.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만 이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저는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투잡, 쓰리잡을 해서 이자 메꾸기 바쁘다고. 근데 지금 뭐 시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1, 2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행사 뭐 여러 번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2층, 3층 저 텅 비어 있는 상가가 가득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분양받은 분들, 여기 상가들, 이 대관람차 이 광장 옆에 있는 상가들은 분양을 할 때 다 대관람차를 홍보를 하면서 네. 야, 여기 앞에서 대관람차를 볼 수 있으니, 또 대관람차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상가는 최고의 상가야 라면서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상가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또 그리고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전 수변상가라고 했던 것이 시아호 주변에 그 물숫자인 줄 알았는데, 웨이브파크가 일단 수상놀이 시설이니까 여기 또 수변상가라 그런 그렇죠. 건가요? 여기도 뭐 거북선 전체가 힘들긴 하지만 특히 좀 비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건물 이름은 웨이브 스퀘어 같습니다. 이쪽도 상가들에 대한 빌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시면서 계속 걸어가 보시죠. 이 웨이브 스퀘어 같은 경우도 아마 대원플러스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도 엄청났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대관람차를 지을 것이다, 만들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건 뭐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네. 이 개인들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 또 이렇게 수변상가를 걷다 보니까 저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좋다. 이제 대관람차는 또 여러 이슈로 일단은 지금 이제 물 수면 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또 웨이브파크, 이 사계절 태양파크를 강조했던 웨이브파크가 있는데, 또 여기 펜스 설치 때문에 네. 이 펜스 설치 또 사계절 운영에 있어서 주로 봄, 여름만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또 수변 상가들도 또 이게 그냥 큰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참 안타까운 네, 문제 근심 아닙니까? 걱정으로, 예. 계속 말씀드리듯이 해수욕장처럼 네. 정말 이걸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좀 줘야 되겠죠. 대대적으로. 그러지 않고서 이거 완전히 지금 다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안에 보이지도 않아요. 펜스를 유리로 해놨다 그러면 그나마 좀 보일까 말까 할 텐데 지금 철제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내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상가들 분양할 때 이제 여기 뭐 파도풀장이나 서핑장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장이 이만큼 넓기 때문에 야, 여기는 엄청난 상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그 웨이파크의 이 펜스로 인해서 또 펜스 안쪽에도 또 상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여름 성수기에는 일일 4,000명, 5,000명 이상 오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이쪽 이 야외 쪽에 있는 수변 상가 쪽이나 인근에 있는 상가로 퍼지지 않는 이유도 뭐 주차와 펜스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뭐 네. 끝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뭐 양양 서퍼비치처럼 이 공간도 입장 개념이 아니라 이용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좀 출입이 좀 자유로운 곳, 그렇죠. 충분히 시설 이용이나 서핑 이용은 저는 요즘에 그 뭐 여러 가지 스마트한 시설 어떤 기술 장치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아무튼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수변 상가의 왼쪽 블럭 같네요. A4 쪽으로는. 여기도 지혜노 건물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편의점이 보입니다. 편의점이 제일 많이 눈에 보이던데 편의점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하긴 해요, 이게. 편의점도 가슴 아프죠. 한번 계약하면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이게 계약 조건에 또 편의점도 그런 또 특별한 그렇죠. 조건이 있나 봐요. 시설을 대준다 그러면 월 시설비가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정 기간 내에 만일에 폐점을 한다라고 그러면 손해 보는 게 또 크죠. 네, 중간중간에 또 우리 영업하고 있는 거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마트 24가 있고 지혜노 건물 2층에 설빙 카페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어떻게 임대 저런 광고물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집니다. 또 여기가 무슨 건물입니까? 이쪽 왼쪽이. 이게 이제 세 번째로 큰 메가스퀘어죠. 세 번째로 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거죠? 건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쿠아펜랜드 보니타가, 그 다음에 이제 수변 쪽에 이제 가장 큰 메가스퀘어 말 그대로요. 네네.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메가스퀘어 상황이요? 가장 활성화가 제일 먼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말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음식들을 뭐 한 20가지 뭐 여러 종류별로 해가지고 여기를 가득 채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2층, 3층을.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분양 조건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뭐 소송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안에 이제 그 본 다빈치 이렇게 이제 뭐죠? 그 미디어 아트? 그런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작년 뭐 11월, 12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 진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메가스퀘어가 어떻게 이제 재탄생이 될지. 보통 시행사가 건물을 짓고 나서 그렇게 어떤 분양자들이나 임차인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주는 조건 중에 인테리어 지원 같은 것도 해주는 그런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죠. 네네. 이제 그 수분양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분양가에 그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분양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비용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를 유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일정 기간 렌트프리를 주고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프죠. 일단은 잔금을 치르고 나면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니까요. 자, 또 옆에 마지막 건물입니다. 이건 저쪽에 보이는 저쪽 우리 거북선 붕딱지라고 할게요. 앞으로 저기 푸르지오 에이파크 푸르지오 시티가 있고 그 앞에 이비자 가든이 있는데, 이 건물 색깔과 지금 이 건물 색깔이 비슷합니다. 네. 같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아니, 시행사가 같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빌딩이잖아요. 똑같은. 네네. 이비자 가든하고 오션 웨이브하고. 여기 메가스퀘어하고 이 세 건물이 시행사가 같죠. 시행사가 같은데, 세 건물 다 이렇게, 말 그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주차 빌딩의 특징이 뭡니까? 주차 빌딩 하면 주차장의 역할을 뭐 제가 잘 모르니까 70% 이상은 주차장, 나머지는 또 수익 행위를 하기 위해서 30%는 상가 분양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생 30%, 주차장 70%,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주차장 부지는 30% 가지고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70% 이상을 팔아야지만 나머지 30%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주차 빌딩 같은 경우는 70%를 못 팔고 30%를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주차장 이용 고객들로부터 이제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도심지가 아닌 이런 외곽에 있는 주차 빌딩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거북섬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있는 주차 빌딩에도 주차할 여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나중에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건 현실입니까? 그렇죠. 이번 지금 뭐 봐보면 이번 이제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번 이제 축제의 도시라는 게 한번 사람들이 몰려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빠져나가면 또 썰렁한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공연 보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주차 빌딩 이런 데 되려고 하지를 않죠. 주차비를 내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변에 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시흥시에서는 다행히 주차장 부지 2개, 2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들은 전부 다 시흥시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들한테 주차장부를 줘버리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건물 지어져 있는 이제 상인들이 이제 독점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축제하고 그럴 때 이쪽에 주차 단속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도로변에 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뭐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제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계속해서 이제 큰 축제들을 많이 한다라고 그러면 또 부족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거북섬이 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버스도 일부 증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도 없고 대중버스도 숫자가 좀 부족하고 운행 횟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 문화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저기 쿠팡 물류창고 자리가 뭐 저는 그렇게 상상 펼치는 자유니까 자동차 극장이라든지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차박 문화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거북섬의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또 갖고 있는 건지, 아니 교통편 이야기해도 됩니다. 교통편이든.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우리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캠핑 파라다이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이런 자리도 캠핑 정말 좋은 이런 자리도 지금 네, 노상 보면 이제 캠핑도 사람들이 있고. 없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벌써 흉물이 돼 있잖아요. 바닥 네. 자체도. 참 신기해요.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썩어요. 물건이든 건물이든. 그래서 우리 거북섬은 지금 뭐 관광 특구 뭐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규제를 철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거북섬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들 같은 경우도 캠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 또 상가가 사는 거고, 거북섬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상주 인구가 없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천 세대에 보통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소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빨리 어떤 규제들을 풀고 해가지고 정말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 방송 중에 혹시 이런 말들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우리가 행정 편의를 갖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방법들이 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분양자들이나 임차인들이 정말 이거 뭐 절박한 심정 이상으로 그렇죠. 죽을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정말 최대한 어떤 빈틈이라도 찾아봐야 된다. 또 있는 규제라도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예. 자, 2024년 이 해가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이 거북섬 상가 경매 물건들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금리도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초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버렸고, 견딜 수가 없죠. 뭐 2년 3년 후에 어떻게 해준다, 그때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매 나오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가 없죠. 경매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매가 진행되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죠. 3개월 연체되면 이제 경매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화 회사에 뭐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에는 거북섬이 온통 경매 물건으로 뒤덮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어떤 특구 지정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주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한다라 그러면 와가지고 무조건 도와줘야죠.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이 텅텅 비어있는 이 상가들 분양가 자체도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강남권에, 심하게 표현하면 강남권에 육박할 정도로 1층 상가 14평, 15평짜리가 10억이에요. 10억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금리 뭐 5%, 6% 따지면 월 한 500만 원 가까이가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절실합니다. 절실해. 자, 오늘은 우리 거북섬의 수변 상가 절반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또 내지는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서 거북섬의 부동산의 현실이라든지, 그렇다고 부정적인 비판만 의견 게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대안도 찾고 해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태근 대표님 오늘 같이 산책하면서 걸으니까 좋긴 하는데 현실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 수변 상가를 걸으면서 이 수변 상권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설빙이라든지 횟집, 스식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상인들한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 이 말이 엎여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격려나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동명상련.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뭐 부동산만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워낙 큰 상가를 가지고 있고, 거북선 비전을 보고, 저 또한 이렇게 투자를 한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할 수 있을 법한데, 진짜, 처음에 이제 청사진을 보고 투자들을 했잖아요. 청사진을.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좀 같이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진짜 절박합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여기 와보면 하나의 그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오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들 또 우리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텅 비어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좀 시행사라든지 시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게 광장에서 진짜 외국인들 저기 한강에서 했듯이 뭐 치맥 뭐 그런 뭐 파티를 한다든지 진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이런 상가들도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는데 저는 이런 고거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분양가가 너무 높고 또 임차인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 보니 이거와 관련된 좀 한번 재미있는 토론회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오늘 마무리 하겠고요. 지금 앞에 또 우리라도 일조를 해야겠죠. 옆에 카페 피크닉하고 홍담팟 여기 문을 닫았네요. 아무튼 아쉽습니다만 여기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 고맙습니다. 또 다음 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2번씩 이태근 대표님하고 거북섬의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시아우 전체적인 또 부동산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루하루 희망을 가져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한 감독님하고 여기 이제 가슴 아픈 현장이라든지 또 좋은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보시죠. 2024년 시아우 30주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